여러분, 50세가 되면 인생의 흐름을 깨닫게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천명이라고 하죠. 공자는 이 나이를 가리켜 천명을 안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이 특별한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의 지혜, 그리고 50세 이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비법을 얻게 될 겁니다. 공자는 50세를 천명을 아는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열정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욕망에서 벗어나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천명을 아는 것은 삶의 굴곡을 초월하고 더 큰 평안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이를 완성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성숙함을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지나온 인생의 굴곡을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배웠고 그 과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어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흐름을 읽는 눈이 열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삶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과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공자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패와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삶의 굴곡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지혜는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모든 경험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은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천명의 시점에서 우리는 실패도 성공도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삶의 굴곡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큰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더 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50세가 되면 우리는 살아온 시간을 더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시간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나를 만든 소중한 근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보세요. 내가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천명의 지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지금 우리의 선택의 빛을 비춰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삶의 각 순간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넓게,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시기의 큰 선물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여정은 지천명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림을 보게 하고 사소한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50세 이후는 내면의 지혜를 통해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공자는 중용의 덕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을 권했습니다. 지천명 이후에는 지나친 욕망이나 무리한 계획보다는 삶의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삶의 굴곡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줍니다. 50세 이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과 타인을 위한 시간을 조화롭게 분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균형을 찾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용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 후반부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50세가 되면 천명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천명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자신의 역할을 깨닫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삶의 굴곡과 성공, 실패 모두가 오늘날 나를 만든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지천명의 지혜는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인생에서 천명을 깨닫고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평화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자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며 균형 있는 즉 중용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버리고 평정심과 균형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풍요로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공자의 가르침, 중용의 실천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욕심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삶의 균형을 잃고 행복과 평화를 해치게 됩니다. 공자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며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갈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야망과 욕심이 성장과 성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으로 변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가족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건강을 해치며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면의 평화를 잃고 오히려 삶의 의미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욕심은 결국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가져오는 피로감은 더 커지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도한 욕망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부추기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보다는 불안을 키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욕심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평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용이란 무엇인가? 공자가 말한 중용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중용은 단순히 타협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의 철학입니다. 삶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가 바로 중용입니다. 공자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로 과도한 열정이나 부족함 모두를 경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용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중용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거나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태도 등이 중용의 예인이다. 중용은 자신의 욕망과 외부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균형을 통해 우리는 내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용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큰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중용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며 평생을 아우르는 지혜로운 삶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중용은 개인의 성숙도를 높이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평정을 찾는 법. 욕심을 조절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거의 욕심으로 인해 잃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더 큰 욕망이 항상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용을 실천하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음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가족, 소소한 일상 같은 기본적인 것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욕심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목표를 단순화하고 삶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욕망 대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욕심을 조절하면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고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단계는 자신에게 맞는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보세요. 결국 평정은 작은 만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평정을 찾는 과정은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용을 실천할 때 삶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줄어듭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용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게 합니다. 중용을 실천하면 내면의 불안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정심은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 더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용을 실천하며 얻게 되는 내적 안정감은 어떤 외부의 부와 명예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용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서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용의 실천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동시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습니다. 공자는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이루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중용을 실천하는 삶은 가벼움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욕망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지나친 욕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나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중용을 실천하며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균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중용은 우리를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50대 이후는 중용의 가치를 더욱 실천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중용의 지혜로 채워보세요. 이런 균형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 방법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주름이 언제 생겼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자신감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름을 늦추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막는 슈퍼푸드 10가지를 소개하며 우리의 피부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비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도 풍부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특히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전반에 탁월합니다.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거나 디저트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먹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9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C가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합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며 간단히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피부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연어는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스테이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어를 활용한 간단한 초밥이나 그릴 요리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는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 스튜, 수프,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꾸준히 마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신선한 토마토를 더하거나 브루스케타 같은 간단한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호두는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두뇌 건강에도 유익하여 노화를 늦추는데 전반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시리얼에 곁들이거나 베이킹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는 샐러드, 스무디, 데친 반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오믈렛이나 국으로 조리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합니다. 일곱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의 녹차는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아이스 녹차로 즐기거나 따뜻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녹차는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스킨케어 제품에 녹차 성분이 포함된 경우 주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분말을 활용한 디저트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나 디저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톤 개선에도 효과적이며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스프나 팬케이크로 변화를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단, 설탕 함량이 낮은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조각으로 충분하며 간식이나 디저트로 활용하면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도 유익합니다. 초콜릿을 곁들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를 보습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일을 빵에 찍어 먹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요리에 사용하면서도 간단히 피부 보습제로 활용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슈퍼푸드들은 단순히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보세요. 오늘부터 이 슈퍼푸드들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공자는 화려함과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삶의 본질과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본질에 집중하며 단순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외면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내적인 가치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적인 가치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물질적 소유나 겉모습보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본질을 잃으면 화려함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내면의 성숙을 통해 삶의 진짜 가치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해답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면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적 성공이 아닌 내면의 충족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 들수록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화려함 대신 단순함을 추구하라. 공자는 단순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순함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을 남기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정신적으로도 정돈된 삶을 살아보세요. 단순함을 추구하면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욕심을 비우는 데서도 시작됩니다. 공자는 적을수록 더 풍요롭다는 말을 통해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설파했습니다. 화려함을 좇는 대신 단순함 속에서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단순한 삶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내면의 성장과 진정한 관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라. 공자는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삶의 일부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과 소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잃게 됩니다. 정신적인 가치, 예를 들어 사랑, 배려, 존중, 그리고 배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적 가치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공자는 삶의 근본을 잃지 말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하며 물질보다 정신적인 성숙을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줄이고 정신적인 풍요를 키워가는 삶은 노년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면 외적인 성취와 비교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태도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삶을 사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물질적 소유가 아닌 정신적 유산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를 줄이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생활해 보세요. 명상, 독서, 혹은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나 취미 활동 같은 작은 일도 삶의 본질에 다가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진솔한 대화와 관계도 본질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은 더 많은 평화와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항상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질문과 실천은 우리의 일상을 점차 변화시킵니다. 삶의 본질을 찾는 여정은 언제나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외적인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본질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더 선명해집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태도는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의 본질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본질을 추구하며 더욱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평화입니다. 본질을 찾는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공자가 강조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외면보다 내면을, 화려함보다 단순함을,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보세요. 그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더욱 깊고 충만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본질과 내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80세가 넘으면 외모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결국 다 비슷해진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80세 이후의 삶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들과 그 시점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단순한 몸 상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 명상을 추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음식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설탕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영양 관리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과도한 나트륨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추가하고 가공된 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루틴을 세우는 것도 필수입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에 도움을 주며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스쿼트나 가벼운 덤벨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활동도 추천합니다. 마음 챙김 기술은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 앱이나 유튜브에서 간단한 가이드 명상을 따라 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손주들과 놀아보세요. 손주들과의 시간은 여러분과 아이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또한 이웃과의 교류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의 관심사를 물어보세요. 이러한 소통은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추억을 되새기며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에 큰 위안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이러한 연결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어떨까요? 80세가 넘으면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현재를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매일 아침 명상이나 짧은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철학적 사색도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정감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은 모든 외적 조건을 초월하는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지만 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거나 매주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등 일상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를 가지세요. 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준 영향이죠. 자녀들에게 남긴 가르침,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타인에게 베푼 친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흔적을 더 오래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흔적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배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태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장해 보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노년기의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 시간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후배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나눠보세요. 나눔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만족을 줍니다. 나누는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80세가 넘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외모나 재산,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요소들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진정으로 빛나는 것은 우리의 건강, 관계,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갑작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삶에서 꼭 지켜야 할 가치를 되새기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써 보세요. 80세 이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